안녕하세요, 달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6개월 동안 막학기 대학생으로서 살면서 사용했던 이 아이패드 미니 5의 생생한 후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아이패드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막상 아이패드를 샀을 때 어떻게 써야 될지 되게 몰라서 단순히 넷플릭스, 유튜브 보는 데만 쓰지 않을까 약간 이런 고민에 구매를 망설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실제로 많이 사용했던 어플들을 중심으로 이 아이패드 미니 5의 후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제가 가장 먼저 제일 많이 활용했던 어플은 바로 굿노트입니다. 노타빌리티와 굿노트라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학기를 앞두고 있던 터라 강의 녹음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서 저는 굿노트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앱스토어에서 결제를 한 후 유료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제가 굿노트를 활용한 방안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다이어리, 단어장, 그리고 수업 활용. 먼저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제가 자체적으로 PPT로 다이어리 서식을 만들어서 개인적인 파일에다가 쓰고 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다이어리를 쓰는 편이라 다이어리를 단거나 하고 좀 가볍게 들고 다니면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아이패드로 다이어리 써보니까 매우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습니다. 서식 같은 경우도 워낙 온라인에 되게 좋은 서식들이 많아서 돈 내고 사도 쓸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이어리 용도로 매우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단어장인데요. 단어장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서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주로 이제 독일어 수업을 할 때 이제 모르는 단어들을 수업 시간에 밑줄을 쳐놓고 이제 복습을 하면서 그 밑줄 친 단어들을 정리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어를 적는 칸이 있고 복습하는 칸을 따로 둬서 두 번에 복습할 수 있게 해놨고, 이런 식으로 단어도 이렇게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외우다 보니까 그냥 단어장 사실 이만하잖아요, 크기. 그래서 단어장 들고 다니는 것보다 오히려 가볍게 잘 들고 다니면서 외웠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단어장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외우니까 좀 독일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패드를 보면서 외우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수업 활용도인데요. 이거는 제가 대학 수업과 그다음에 학원 수업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대학교 수업 때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안 그래도 온라인으로 수업이 다 대체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주셨는데, 그런 거를 이제 다 요 아이패드에 담아서 노트북으로는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강의 노트를 여기에 펼쳐서 필기를 한다던가 중요한 걸 메모하는 식으로 써서 매우 잘 활용을 했었고요. 특히 필기하는데 이 정도 크기가 되게 작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계산을 엄청 많이 요하거나 그런 학과가 아니어서인지 몰라도 저는 솔직히 이 사이즈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학기에 논문 수업이 있어서 이제 논문을 썼어야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논문들을 읽었어야 됐는데, 논문 읽기 사실 너무 힘들고 귀찮잖아요. 집중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논문들을 다 여기에 담아서 돌아다니면서 이동할 때마다 챙겨보고 밑줄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줄 친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는 식으로 활용을 하니까 논문 읽기가 훨씬 수월했어요. 물론 종이보다 피로감이 있다는 거는 확실히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종이를 뽑아놓으면 막상 뽑아놓고 안 읽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아이패드는 한번 사고 나면, 특히 미니 같은 경우는 계속 들고 다니게 되니까 들고 다니면서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이렇게 논문 이어서 읽고 이러는 게 되게 저한테는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대학원을 다니면서까지도 아이패드 미니는 논문 읽는데 매우 잘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의 활용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학원에서의 활용도는 바로 유인물인 것 같아요. 독일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인물로 주시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유인물을 이렇게 그냥 스캔을 해서 유인물을 그냥 다 여기다가 들고 다녔고요. 첨삭한 내용까지도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뭔가 그냥 내가 이 문법이 틀렸나? 이 문장이 틀렸나? 이렇게 복습할 때 되게 유용하게 잘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탭스 학원을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진도표라던가 이런 기본적으로 좀 대형 학원에서 정보력이 많아서 주는 PDF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가 넣고 다니니까 그것도 좀 단권화가 돼서 저는 좀 유용하게 썼던 것 같아요. 조금만 익숙해진다면 수업에서의 활용도는 100% 잘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굿노트를 쓰면서 조금 단점이 있다면, 펜 끝이 제가 그렇게 꾹 눌러 쓰는 편이 아닌데도 이렇게 좀 뭉툭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힘 조절이 조금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뭉뚱뭉뚱하게 남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업 활용과 관련해 제가 유용하게 썼던 어플 두 가지가 또 있는데요. 바로 어도비 스캐너와 줌 어플입니다. 줌 같은 경우는 이번 학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화상 수업을 하게 되면서 깔아서 쓰게 됐는데 생각보다 화면이 크고 유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큰 화면으로 교수님과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하는 게 저는 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자료들을 스캔해서 굿노트에 보관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어플이 어도비 스캔 어플인데요. 이 어플 같은 경우는 유료도 있지만 무료로도 충분히 잘 활용을 할 수 있고, 이 어플이 좋은 점이 이렇게 무언가 스캔을 하려고 했을 때 카메라를 켜고 그냥 이렇게 종이 위에 올려놓으면 이 카메라가 알아서 모서리를 인식해서 스캔을 해서 이렇게 스캔용으로 만들어주고 이제 그걸 굿노트로 네모되게 하면 되는 거라, 저는 생각보다 무료 어플임에도 불구하고 퀄리티 너무 좋고, 그리고 일단 어도비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믿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도비 스캔 어플 너무너무 강추합니다. 굿노트랑 진짜 궁합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부가적으로 아이패드 미니 5를 이용했던 두 가지 어플이 프로크리에이트랑 이북입니다. 프로크리에이트 같은 경우는 저는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었는데요. 특히 제 이번 막학기 다이어리를 하면서 그림 일기 같은 느낌을 주고자 기본적인 바탕은 PPT로 만들고 그 위에 글씨 쓰는 거를 프로크리에이트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프로크리에이트도 유료로 다운받아서 쓰는데 이렇게 약간 글씨 쓰는 느낌 주는데 되게 느낌 있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 필압이 굿노트보다 인식이 훨씬 좋아서 좀 뭔가 전문적으로 그림을 하시는 분들이 프로크리에이트를 쓰시는 이유를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북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 종이책을 좋아하는데 그래도 기왕 아이패드 미니를 산 김에 돌아다니면서 좀 읽어보자 해서 예스24 어플을 월 5,000원 정도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지수가 좀 많지 않아서 이용하는 게 조금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되게 유명한 책들을 많이 위주로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기존의 예스24가 아니더라도 많이 올라와 있는 다양한 이북 어플들을 좀 무난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전반적인 활용도와 간지를 생각한다면 또 아이패드 미니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북도 활용도가 나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게 바로 유튜브와 넷플릭스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아이폰 8을 쓰고 있어인지 몰라도 확실히 집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볼 때 아이패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어요. 일단 화면이 크니까 훨씬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단점이 있다면 아이폰만 하더라도 앞쪽에 스피커가 있고 뒤쪽에 또 스피커가 있어서 약간 서라운드 같은 느낌이 나는데 아이패드 미니 5 같은 경우는 요 끝에밖에 스피커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무언가를 할 때는 크게 느낌이 없는데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썼을 때는 저같이 귀가 예민하신 분들은 이쪽으로만 소리가 들리네, 이쪽으로만 소리가 들리네, 약간 이런 느낌을 들을 수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계속 스피커를 바꿔가면서 썼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자주 사용했던 어플들을 위주로 알아봤는데요. 전체적인 아이패드 미니 5의 총평을 남기자면 왜 안 사? 입니다. 정말 아이패드병 완치에도 너무 탁월한 선택이었고 실제로 너무 가벼워서 많이 들고 다니기 때문에 더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설령 그게 유튜브를 보는 용도로 쓰인다고 해도 어쨌든 휴대성 하나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추가적으로 액세서리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랩시의 종이 필름을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의 종이 필름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랩시의 종이 필름 같은 경우는 화질 저하가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필기의 그 저항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가 되게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엄청 종이 질감 같은 느낌이다.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뭔가 약간 저항감이 있는 느낌이고,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은 생각보다 펜촉이 많이 마모되지 않았어요. 주변 친구들을 보면 좀 거친 종이 필름을 쓰는 친구들은 펜촉이 되게 빨리 마모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6개월을 알차게 썼는데도 크게 아이패드 펜촉이 마모되지 않아서, 물론 이건 제가 좀 펜을 꾹꾹 안 눌러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랩시의 종이 질감 필름 매우 잘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스마트 커버와 애플 펜슬 홀더, 그다음에 애플 펜슬 스킨인데요. 애플 펜슬 스킨은 사실 그냥 예쁘다 정도인 것 같고 이 펜슬 홀더는 정말 스마트 커버와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특히 저같이 아이패드 미니 5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휴대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구매를 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휴대성 때문에 더 무거운 케이스를 안 끼고 바로 이 스마트 커버를 썼는데 확실히 무게에 큰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펜슬 홀더랑 같이 쓰면 펜슬도 같이 보관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가볍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스마트 커버와 이 펜슬 홀더 강추입니다. 지금까지 약 6개월 동안 제가 아이패드 미니 5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후기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계속 더 사용해보고 더 유용한 정보나 기능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